안녕하세요. 서울아산병원 신경중재팀 영상의학과 이덕희 교수입니다. 벌써 전공의 사직으로 인해서 수련병원 진료 차질이 발생한 지 한 달째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정부는 원칙적인 대응을 할 것이라고 하면서 전공의들의 복귀를 요구하고만 있고 2,000명 증원이라고 하는 그런 확고한 정부의 결정 변화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 전공의들은 병원으로 돌아올 명분이 없는 그런 상태가 지속이 되어서요. 이런 수련병원 진료 차질이 조속히 해결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열린 대화의 의지가 정말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는데요. 전공의 사직과 그리고 의대생 유급 결정 시점이 코앞으로 다가와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두고만 볼 수 없는 저희 의대 교수들 같은 경우에 정부의 유연한 자세를 요구하면서 교수 사직이라는 결정을 하기에 이르렀음에도 정부는 여전히 강경한 대응과 2,000명 증원이라고 하는 계획은 절대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 방침을 재확인만 하고 있어서 정말 걱정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강경한 태도로 인해서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것이 예초에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라는 사실을 지금 현재 우리의 시선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고 계실 여러 일반 시민들과 또 제대로 진료를 보지 못할까 불안해하고 있는 환자나 환자 보호자분들에게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해주고 그리고 합리적인 해결책에 대해서 그런 의견을 내가지고 제대로 된 여론을 조성해 줄 책임이 있는 게 바로 언론이라고 봐야겠는데요. 지금 현재 언론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최근 일주일 정도 우리나라 주요 신문의 사설을 중심으로 한번 쭉 살펴보았습니다. 과연 우리나라 언론들이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한 명의 의사의 관점으로 살펴본 겁니다. 먼저 3월 10일 경향신문 사설인데요. 일전에 올려드린 결자가 해제하라며 정부의 열린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컬럼의 그런 논조까지는 아니지만 양측의 노력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의정 대화로 이런 출구를 열어야 된다 이런 사설인데요. 정부의 위기 관리 능력이 시험대에 올라와 있다. 의사들의 무리한 요구에 굴복해서도 안 되지만 대화의 문을 걸어 잠근 채 힘으로만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도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중앙일보 사설에서도 정부는 먼저 대화의 분위기를 만들고 물밑 작업이라도 해야 된다. 그리고 모든 의제가 열려 있다는 신호를 보내서 대화의 창구를 만드는 게 첫 번째 단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날에 문화일보 사설 한번 보시면은요. 일각에선 정부가 2,000명 의대 정원 규모를 축소해서라도 전공의들과 타협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데 범법 상태의 전공의들과 대화는 어불성설이다. 무조건 지금 현재대로 강행해라 라고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치우쳐 있죠? 다음 날 12일에도 경향신문 사설의 경우에는 의대 교수들의 말을 전달을 하면서 정원의 폭을 열어놓고 대화하라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원 확대의 원칙은 견지를 하되 그 폭과 방식을 협의를 해서 이 의료 공백 위기를 잘 관리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 사설에서도 정부의 엄단 방침의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화의 국면 조성에 힘을 쏟아야 된다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 행동, 엄단 방침만 외치는 대신에 의사들로부터 정부가 신뢰를 회복하는 것도 급선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양쪽 모두가 이 정책 결정을 혼자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오만함부터 버리라. 그래야 대화를 할 수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국민일보나 서울신문 사설의 논조는 정부의 더 강경한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13일자 국민일보 사설 한번 보시면 제자 지키려 사직 의대 교수들 환자는 버려놔도 되나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요. 틀림없이 다시 한번 확인하지만 교수 사직한다고 해서 환자 진료를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 사설에는 정부의 원칙에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과거의 전철을 밟는다면 의료개혁은 요원해진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정원 배정을 서둘러서 원칙의 견고함을 보여주라 이런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치우친 그런 사설이라고 봐야겠죠. 같은 날 서울신문 사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대 교수들은 자신들마저 환자개체를 떠나면 결국 정부가 굴복할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라고 얘기했는데 환자개체를 떠난다는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대 교수들의 진지한 자성을 촉구한다. 당연히 정부는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흔들림 없는 정책 추진을 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 의아한 것은 그동안 전공의 사직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논조를 유지하던 조선일보 사설에서는 최근에는 그런 언급은 없고 우리의 의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하는 그런 디테일한 부분에 대한 의견 제시하는 정도로 소프트한 얘기만 하고 있었는데요. 13일자 조선일보 사설 여기 보면 이번 기회에 특정 질환이나 진료 과목에 대형 병원 수준의 전문성을 갖춘 전문 병원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런 사설을 달았습니다. 그렇죠. 지금 대학병원 오시던 분들이 전문병원으로 많이 가고 있는 그런 상태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 대형 병원들이 못하고 있는 것을 커버해주고 있는 그 전문병원이나 규모가 조금 작은 비수련 그런 병원에 계신 선생님들의 노고가 굉장히 크실 걸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일자 중앙일보 사설에서는 여전히 현 상황에 대한 우려와 양측의 대화를 촉구를 하고 있다. 대화를 위한 노력을 더 해달라고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원 규모를 포함해서 지금 바로 논의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정부는 말로는 엄포를 놓으면서 전공의 복귀 시한 자체는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진정성 있는 대화를 위해서 노력해라는 거고 그리고 증원 규모를 포함해서 모든 의제를 대화 테이블에 올릴 열린 자세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지들 같은 경우에는 대개 정부 목소리를 강조해서 전달하고 있었는데요. 14일자 서울경제사설 같은 경우에는 의대 정원은 흥정 대상이 아니다. 교수부터 환자 최우선 원칙을 지켜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신들의 목소리도 바로 낸 게 아니라 이런 환자연합회 얘기라든지 뭐 이런 걸 갖다가 가져와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빨리 교수들도 전공의가 돌아오도록 하라고 이렇게 설득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한국경제사설을 보시면 의사들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의대 교수 집단사직은 최악의 결정이다. 더 이상 국민 실망시키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서 보시면 조금 의아한데요. 한때 공부 잘했다는 이유로 평생 직역 카르텔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단물을 즐기겠다는 지대 추구의 비판에는 귀를 닫고 있는 의사들을 질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정부가 아니라 자신들에 대한 신뢰가 바닥이라는 점을 의사만 모르고 있다. 각성해라. 이제 이런 얘기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눈에 띄는 사설 중에 하나가 14일자 매일경제신문에 나왔는데요. 필수 의료 무너뜨린 실손보험을 손질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2,000명을 늘린다고 해서 이런 필수 의료 살리기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문제가 있는 실손보험을 개혁하지 않으면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가면 예시로 백내장 수술은 실손보험금 지급 요건을 강화를 했더니 보험금 지급 금액이 7천억 원대에서 1,000억 원대로 엄청나게 줄었더라. 이런 이제 사례를 가져와 가지고 이 실손보험의 어떤 인디케이션을 줄이면은 좋은 제도가 될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앞으로 의료 시스템 개혁에 대한 디테일한 논의가 이제 시작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 실손보험의 문제점이 부각이 될 거고 이게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면서 뭐 이걸 축소시키거나 아니면 완전히 없앤다든가 하는 그런 결정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실손보험이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5일자 국민일보 사설에서는 변함없는 논조에 그런 의사 압박 기조가 계속되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보는 거는 서울의대 교수 일침 사직은 환자를 진짜 포기하는 것 이러면서
초반에 그 서울의대 교수 한 분이 나와가지고 한 얘기를 가지고 의사들의 각성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쭉 적었는데요. 16일자 조선일보를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의원이나 병원 환자 대기실 테이블 위에 항상 가장 자주 보는 그 신문 아닙니까? 드디어 약간 다른 논조의 컬럼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영국과 일본은 의대 정원을 어떻게 다뤘을까 그러면서 사실 영국이나 일본은 정원에 있어가지고 의사들의 반발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전에 했었거든요. 근데 그 디테일한 내용을 보면 이렇게 막 2,000명을 한꺼번에 늘린다는 게 아니라 뭐 10%씩 이렇게 늘려간다든지 이러니까 사실 몇백 명 수준의 그런 정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다르기는 한데 어쨌든 이 사례를 가져와 가지고 이 컬럼에서는 의대 정원 원만히 처리할 수 없나 일본과 영국의 경험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겠다. 그러면서 첫 번째 의사들을 정책 결정에 참여시켜라. 그래서 합리적인 의견이 있다면 수용해라고 이제 정부에 요청을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정원은 하되 점진적으로 해라. 그렇죠. 이렇게 갑자기 엄청난 숫자를 정원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구체적인 예산 조달 계획을 제시해라. 이렇게 컬럼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이 지금 의사들 대부분이 요청하는 그런 내용에 잘 부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날짜의 사설은 여전히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이 그 최근에 신경외과 뇌혈관 분야 교수들이 정부의 그런 조속한 대책을 촉구하면서 뇌혈관 환자 진료는 차질 없이 계속하겠다고 하는 그런 성명서를 냈는데요. 근데 그 일부 내용만 가져와서 이런 사설을 냈습니다. 뇌혈관 의사들 사태 해결 때까지 병원 지키겠다. 마치 교수직 사직하겠다는 다른 의대 교수들과는 달리 뇌혈관 쪽 분야의 의사들은 최선을 다해서 환자를 지키겠다. 이 부분만을 강조해가지고 이 사설을 썼더군요. 그래서 이 뇌혈관 교수들이 다른 파업한다고 한 적은 없었는데요. 어쨌든 사직하겠다는 다른 교수들과 다른 스탠스를 보이는 그 자체의 부담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썼어요. 근데 그 성명서 내용을 보면 약간의 뉘앙스가 다른 게 있을 수는 있겠지만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사직과 같은 뭐 이런 얘기는 안 했지만 정부에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서 빨리 어떤 대책을 내놔라. 조속한 해결을 하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빠졌는데 그럼에도 의사의 본분에 대한 고민이 더 깊었기 때문에 이런 입장을 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성명서의 그 중요한 내용 자체를 생략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사설을 내보내는 것이 의사들을 갈라치기 하려는 시도는 아닌지 하는 그런 의심까지 들더군요.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의대 교수들이 교수 사직을 하는 것을 파업이라고 표현하는 그것도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치 사직을 하면 진료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호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교수의 사직이 진료 거부와는 다른 얘기입니다. 교수들은 지금처럼 진료를 계속 이어나갈 것입니다. 같은 날 동아일보 사설에서는 지금 문제의 본질을 다시 한번 확인하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 파국은 막아라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는 그런 사설이었는데요. 그래서 이번 사태의 본질은 필수 지역 의료 정상화인 만큼 정부는 이제라도 유연하게 대화에 나서야 된다 이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보셔야 할 분석 기사가 16일자 중앙일보에 하나가 올라와 있는데요. 이 그래프를 보여주는 분석 기사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에 올랐던 그동안의 대통령의 중도 지지율이 갑자기 확 빠졌더라. 그 이유가 뭔가 뭐 이런 이제 분석 기사인데요. 여기서 보실 거는 요 그래프입니다. 2월 16일, 그러니까 이번 문제가 이제 촉발되기 직전이었죠. 그때 중도층의 대통령 지지율이 24% 정도였는데 이게 매주 이렇게 상승해서 지난주 8일에는 38%까지 올라갔었는데 이번 주 다시 보니까 원래대로 24%로 다시 내려왔다는 겁니다. 아마
이게 거의 한 달 동안 계속 지속이 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피로감을 굉장히 심하게 느끼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가 빨리 이걸 조속하게 해결해라 하는 그런 요청으로 이게 해석되어야 하는데요. 만약에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강경한 것이 총선 전에 그런 어떤 높은 대통령 지지율 그리고 높은 여당 지지율 때문에 지속적으로 강경 모드를 유지하고 있었던 거라면 이 그래프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그 국면의 변화가 왔다.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히려 이 정부가 심각한 상태에 이런 이 사태를 조속히 잘 해결하고 전공의들이 빨리 돌아오게 할 수 있어야 이 정부가 문제 해결 능력이 아주 있는 그런 정부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 내려가는 지지율을 다시 올릴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 아직도 우리 미디어들 중에는 해결을 위해서 어떤 대화를 촉구하는 게 아니라 의사들이 굴복만을 주장하고 있는 신문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16일자 서울경제사설에서도 보면 의사를 안 할 것도 아니면서 환자를 버리겠다고 협박만 하고 있는 의대 교수들 정말 나쁘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한국일보 사설을 한번 보세요. 지금 상황은 대화로 풀어내기도 쉽지 않다. 대화로 교착 상태를 풀어내기가 어렵다면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 현장을 관리를 잘 해 나가야 될 뿐만 아니라 이 정원 배분 작업의 속도를 높여서 이 업무 거부 등의 그런 의사들의 지금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동력을 빨리 끊어버려야 된다. 이런 이제 정부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는 강경한 사설도 여전히 있습니다. 지금 이 사태의 한가운데서 허우적대고 있는 의사들을 더 강경하게 다루어서 조속히 사태를 해결하라고 하는 이런 사설들만 계속 나와가지고는 과연 이 사태가 해결이 될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의사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2024년 민주국가 대한민국, 그 대한민국 국민의 일부인 많은 의사들이 지금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루속히 환자 곁으로 빨리 돌아와서 자신의 직분인 진료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언론이 조금만 더 그 역할을 더 해주시면 어떨까요? 의사만 한쪽으로 이렇게 확 몰아세워가지고 여론의 문매를 맞도록만 하지 마시고요. 강경 일변도인 정부에게도 진정성 있는 대화를 위한 태도의 변화를 요구하는 그런 말씀도 해주셔야 균형 있는 언론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